네,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수능까지 이제 102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지난주 한 115일 정도가 남아 있던 시점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115일의 기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어.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응,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가 다시 또 이제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470일의 기적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115일 해도 안 되면 470일이 아니라 1100일이 가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잔인한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제가 전지문 강좌에서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변형 강좌에서 강좌 끝부분에 잠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캐스트로 찍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했었느냐?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 안 변합니다. 115일 남겨놓고 기적을 바라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요, 470일 남아도 1100일을 남아도 계속 기적만 바라게 돼 있습니다. 바뀌려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는 사실 노력의 가치를 존중은 합니다만 노력 옹호론자, 노력 절대주의자가 아니에요. 노력 만능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살았거든요. 뭐 영상을 보는 분들 N수생들이라면 뭐 20대시겠지만 고3이시라면 19살, 제가 37이니까 딱 2배 정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많은 부분은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살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뭐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대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굉장히 지금도 다른 곳도 강의가 괜찮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강의가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제 노력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런저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유튜브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썰 강의 썰 이것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의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떡상해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저랑 같이 발 맞춰서 확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노력 바깥에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나는 가장 많은 노력을 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섰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위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열심히 살고는 있으나 어딘가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되게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재능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위에게는 그 운대라는 게 안 맞아서 아직까지 표면에 못 등장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대학 후배 얘기인데요. 작년에 저한테 현강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작년 초반에 제 실장으로 잠시 일을 했던 친구라서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수능 당일날 공사학번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아요. 수능 당일 그 당시 언어 영역인데 언어 영역 과목 그때 120점 만점일 때 10개 정도의 문제를 찍었어요. 근데 그 찍은 게 이제 다 찍은 건 아니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그걸 고민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다시 보고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로 쭉 다 찍은 겁니다. 놀랍게 그 10개의 문제 다 맞았어요. 엄청난 행운이 온 거죠. 그래서 고대법대에 붙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험생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와 대박이다, 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운 좋은 거.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운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 언어 영역을 10개를 찍어서 다 맞았는데 나머지 수학, 탐구, 외국어, 당시에는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여기서 등급이 안 됐다면, 여기서 점수가 안 됐다면 과연 그 대학 갔을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래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겹쳐서 갑자기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유튜브 썰을 보고
누군가가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의 상황을 봤는데 좋아져서 노란머리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 하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강의가 개판이었다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숫자가 됐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운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이즈의 차이와 시기의 차이는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나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이 왔을 때 그 운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요. 적어도 제 강의가 괜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썰을 보고 들어왔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적어도 국어 영역의 그 10개의 문제를 뺀 나머지 문항들 그리고 수학, 탐구, 영어 이게 노력이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어 10개를 맞추는 그 운이 붙었을 때 고대법대에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자, 다시 115일의 기적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115일의 기적을 바라는 태도로는 절대로 설령 수능 당일날 운이 오더라도 그 행운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실적인 노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15일의 노력을, 기적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100일이죠. 100일의 기적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거란 말이야. 수능 당일날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야. 100일 동안 뭔가 축약해서 되게 운 좋게 1월 달부터 하지 않았던 공부들을 다 메울 수 있는 이 기적이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라고. 미안, 없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탈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그 현실적인 노력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1월 10일자 캐스트 듣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듣기를 독해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다만 그때 캐스트를 들으셨던 학생들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한 노력부터 하세요. 듣기 만점을 위한 노력은 하세요. 네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듣기는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듣기랑 독해는 어차피 배점은 똑같아요. 문항당 2점, 3점. 근데 되게 웃긴 건 듣기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독해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일단 듣기부터 확실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건 100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노력입니다. 네 등급대가 얼마가 됐든. 이해 갔죠? 그 상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듣기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듣기 시에 독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한 얘기예요. 듣기 시에 독해 처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안내방송이랑 1, 2번 문제 나올 때 정도까지는 그냥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1, 2번 문제가 듣기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할 때 독해 신경 쓰지 말고 듣기 들으세요. 어디서부터 독해 건드리시면 되냐면 3번 문제부터 건드리시면 됩니다. 3번에서 한 11번까지 보통 이게 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뭐 12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듣기 문제들이 나올 때요. 딴짓 하지 마시고 됐죠? 자, 독해 문제집 딱 받으시면 시험지를 2개로 분리를 하세요. 2개를 분리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해 시험지라고 칩시다. 독해 시험지로 치신다면 겉장이 있고 안에 속장이 있죠. 속장을 떼시라고 이렇게. 속장을 떼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겉장에 듣기 문제를 놓고 속장에 독해 문제를 놓으시면 됩니다. 시험지를 길게 펼치는 것 때문에 감독관님 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반만 접어서 놔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3번에서 11번 정도까지의 듣기가 나오는 동안 듣기 문제를 들을 땐 듣기를 듣되 수험생 여러분 잘 아시죠? 문제와 문제 사이의 간격이 꽤 길어요. 그때 동안 독해 문제를 조금 건드리자는 겁니다. 어떤 독해 문제 건드리시면 되냐면 분리해 놓은 페이지에 있는 24번 도표 문제 건드리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 25번 내용 일치불일치 푸시면 돼요. 26, 7번 실용문 문제 푸시면 됩니다. 28번 어법 푸시면 돼요. 선생님 어법이요. 네, 어법 솔직히 머리 안 쓰고 감으로 풀잖아. 그러니까 듣기 9문제 정도 나오는 동안 이 5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무리진 않아. 대부분의 경우 보니까 괜찮게 하더라고. 여기까지 납득됐니? 그리고요. 페이지를 딱 넘겨서 2페이지 들어가서 12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4문제 나오는 동안
18번 글의 목적 문제, 19번 분위기 심경 문제, 이 정도 풉시다. 자, 1월 캐스트에서는 20번 필자의 주장 문제를 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평 보니까 필자의 주장의 패턴이 좀 바뀌었더라고. 일단 그건 제껴놔. 요거 두 개를 푸세요.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동안 목적, 분위기, 심경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등급이 한 3등급 정도만 나온다면 어법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틀릴 문제들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거 듣기 중에 푸시라고. 아시겠어? 마지막. 자, 듣기 16번에서 17번을 두 번째 반복할 때 있죠. 이거 진짜 짜증 나잖아요. 시간 되게 길거든요. 대본 쭉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16번 한글 문제 읽어주고 답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띵동. 17번 한글 문제 읽어주고 또 답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띵동.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듣기 말하기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안내맹스가 음악과 함께 또 나온다고요. 집중이 엄청 안 돼요. 요때 뭘 하시면 제일 좋냐면 43에서 45번 어떤 문제인지 알지? 제일 뒤에 있는 장문 독해 문제를 푸시라고. 이 문제 특징들 알잖아. 한 3등급 정도만 나와도 이 문제 안 틀려요. 그리고 얘는 정말 막판에 시간 없어서 정말 몰빵으로 막 정말 몰아치듯 풀어도 잘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얘 두 번째 반복되는 4, 5분 동안 푸시라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미션이라고. 일단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0일을 앞두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언제? 듣기가 나오는 동안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 이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이거 총 문항수 계산하면요. 딱 10문항 나와요. 딱 10문항 나옵니다. 5, 6, 7, 8, 9, 10이에요. 10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전체 독해 문항이 28문항이거든요. 그 중에 10문항을 빼고 나면 몇 문제가 나냐면 18문항이 남는 겁니다. 독해 18문항이 남는데 잘 들어보세요. 듣기가 조금 길게 녹음이 되면 23분 정도가 돼요. 전체 영어 시험 70분입니다. 23분 빼고 나면 47분 나오죠. 자, 그 중에 2분 정도는 마킹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빼놓읍시다. 그럼 평균적으로 18문항 중에 이걸 45분 동안 풀면은 뭔가 영어 해결이 좀 된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문항당 시간이? 아니, 조금 더 가볼게. 자, 이 18문항 중에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중에 6개의 문항은 최소입니다. 최소. 항상 그렇게 최소. EBS 직접 연계예요. 자, 유형 꼽아볼게. 29번 어휘. 요번엔 신유형이었습니다. 29번 어쨌든. 30번 지칭 추론. 31번 빈칸. 자, 32번 빈칸은 아닌 경우 있으니까 제껴놓고. 35번 무관한 문장. 36번 순서. 38번 문장 삽입. 자, 이 6개의 문제는 무조건 EBS 연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40번 요약문과 저 앞쪽에 32번 빈칸까지도 연계가 나올 수 있으니 최대는 8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최소 6개는 직접 연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연계 체감을 엄청 못하는 학생이라고 칩시다. 봤는데 나는 연계인지도 몰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나는 연계인지를 모르더라도 실제 연계 지문이 나오면 네가 봤던 지문이라면 쉽게 읽혀. 왜? 최소한 모르는 어휘는 적고 문장 구조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 그렇게 된다면 읽는 속도는 빨라져. 그래. 적어도 아무리 느리더라도 네가 본 지문이면 1분 30초면 한 지문씩 봐. 1분 30초 한 지문.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럼 6개 문항 보는데 9분이면 된다고. 넉 잡을게. 10분 잡읍시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연계 체감을 못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싸워야 할 거는 12개의 문항을요 35분 동안 풀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평균 3분이 나온다고.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아니니? 야, 근데 이 한 문제당 평균 3분의 문제 속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처럼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문제 유형들도 있어. 41, 2번 장문 독해를 2문제라고 해서 6분 동안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충분히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야. 더 가볼까? 네가 만약에 한 2등급 정도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야, 여기서 한두 개 틀리고 여기서 한두 개 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3개 정도를 포기하고 가도 돼. 2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35분 동안 9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니? 얼마나 편해져. 다시.
현실적인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 시험장에서 이 6개의 EBS 직접 연계가 너한테 연계바를 줄지 안 줄지는 운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12문항이요. 네가 풀기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운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관련한 행운이 왔을 때 이 문제만 이 시간에 풀 수 있도록 듣기를 통해서 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 행운은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행운이 됩니다. 현실적인 걸 꿈꿉시다. 뭔가 기적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요. 100일 동안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걸 다 할 생각하지 맙시다. 현실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있죠. 선생님, 저는 기출도 안 했고요. 수특도 안 했고요. 영독도 안 했고 수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냉정하게 생각하자. 100일 동안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골라서 해야겠지. 이상한 질문을 달지 마세요. 아예 답변도 안 할 테니까 뭐 3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 나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운의 영역이야. 내가 수완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완성이 많이 나왔어. 그건 운의 영역이야. 다만 그 운이 오더라도 네가 이게 안 되면 별로 써먹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 행운을 준비합시다. 100일의 기적이 가능합니까를 묻는 친구들 있죠. 노력만으로 모든 게 될까요?를 묻는 친구들 있죠. 저도 몰라요. 노력만으로 될지 100일의 기적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노력을 하신다면 100일 후에 11월 15일 날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운이 왔을 때 그거 얼마든지 올라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합시다. 선생님, 듣기 들으면서 독해 문제 푸는 거 뭘로 연습할까요? 교육청 모의고사로 연습하시면 돼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듣기 파일이 문항 하나하나별로 끊어져 있어서 문항별에 간격이 없어. 그래서 교육청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100일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습하더라도 한 30번 가까이 연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특히 항상 맞는데요. 하시더라도 이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시험 때 시간은 남아요. 시간이 남으면 너에게 오는 운을 얼마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자, 수능의 그날 모든 행운이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